자, 아무튼 뭐냐면 복장 같은 게 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복장도 해보고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합격자분들이 와서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이제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저한테도 막 사진 찍어가지고 옷 맞추러 가면서도 이 옷 괜찮을까요? 넥타이 이거 괜찮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본인이 헤어스타일 한 다음에도 저한테 막 적극적으로 계속 사진도 보내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남학생 기준으로 하면은 약간 이마가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극도로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저는 뭐 머리 다 내리고 가도 합격했으면 맞지요. 이렇게. 근데 가능하시면 이제 좀 이마가 좀 잘 보이고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좀 앞에를 좀 다시 또 보면은 이게 사전 준비 사항인데 여기 보면 첫 번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본인의 과거 경험 등에 대해서 요약하고 특히 이제 이 데이터화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면접을 하다 보면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가 달라요 본인이. 그게 왜냐면 데이터가 정리가 안 돼 있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자기 기술서를 썼어요. 본인 면접장에서 다 실화드립니다 이게.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그 당시에 자기가 최선의 답을 썼는데 그게 원래 자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선생님 면접은 솔직하게 한다고 해서 100%다 솔직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약간의 MSG가 다 들어가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본인 게 아니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기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면접관은 자기 기술을 쓴 거를 보고서 질문하는데 내가 뭐라고 썼는지 그러다 보면 어떤 거예요. 본인이 여기는 이렇게 적었는데 왜 답변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데이터화 시키고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좀 본인이 읽어보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아예 한글 파일을 이제 해놓고 본인이 나 이런 건 어떻게 답변한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지원 동기. 뭐 점수 맞춰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무직에 뭐 컷이 낮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원했으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게 뭐냐?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근데 이 지원 동기는 우리가 이제 면접까지 한 2달 정도 남아있다는 게 계속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배 공무원분들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뭐 카톡이 됐던 아니면 여기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그래서 반드시 이 지원 동기를 갖다가 잘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면접 복장은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모의 면접인데 저도 지금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안 들려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면접관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 가면 과장님급 되는 분들이 면접관을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전문 면접관 아니에요. 업무 보시다가 이렇게 이제 착출돼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문 면접관이 아니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면접 후기 같은 걸 이제 드릴 텐데 거기 읽어보면 이 면접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3번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근데 얘기를 해주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문서답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너무 긴장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목소리가 작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거 뭐냐면 너무 긴장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반드시 그 질문의 의도라든가 이걸 파악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본인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뭐 마스크 같은 거를 이제 착용을 하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서 뭐 방독면 쓰고 이렇게 다니던 그런 느낌으로 지금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스크 쓰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라는 게 뭐냐 필기 시험이 아니고 뭐예요 말로 하고 태도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얘기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공 질문.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회계세법이 이제 전공 필수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세법 선생님이 이제 많이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의 이제 어떤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보기 지문에서 고르는 거에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회계 재무제표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재무제표 종류가 막 생각이 안 난다든가. 왜냐면 보기 지문에 있으면 고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세금 계산서 필요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갑자기 막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많은 거를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치 양궁으로 말하면 10점 만점에 10점을 이렇게 막 꽂으려고 하지 말고 언저리만 가도 돼요.
언제만 가도 이분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라고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8 정도를 이거 찍어내면 한 1, 2 정도를 다 알려줘요. 아, 이런 거 맞지 않냐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되도록이면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전공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뭐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2013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전공에서 이제 빠졌는데 그 전에는 대부분 다 전공했지만 그래도 역시 답을 잘 못해요. 그만큼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필기 시험 또 객관식으로 이제 고르는 거 여기 익숙하다 보니까 말하는 거에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장황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면접관의 이제 상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면접관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다 면접 후기를 보면 특히 오후 좋아요. 한 4시간씩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막 졸리기도 하고 아주 탈진한. 근데 면접관도 안에 앉아서 조는 분도 있어요. 지루하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대답이 거의 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저는 뭔가 개성 있는 답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의 이제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면접관도 사실은 상당히 좀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답변이 되더라도 한 2-3개 정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국세청의 지원 동기라든가 여기 뭐도 있냐면 부서도 있어요. 무슨 과에서 일하고 싶냐 이런 거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건 조사과예요. 뭐 조사를 하고 싶네요. 근데 조사는 항상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냐면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그러니까 가장 제일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이렇게. 근데 민원봉사실은 사실은 순수한 그 세무 공무원의 업무가 아니에요. 서류만 발급하는 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세적을 부여받는다고 하죠. 마치 이제 뭐냐면 관할을 내가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역상세무서다 그러면 그쪽에서 법인세과를 맡았다. 그럼 법인세과에서 나한테 일정 지역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내가 담당해야 될 것이 한 400여 군데가 된다. 마치 내가 거기에 뭐 사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부서를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우수를 받고 싶습니다. 제일 우수를 맞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빨리 하는 거예요. 우리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합니다. 거기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요. 도우미, 신고 도우미를 뽑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라. 세무서 이렇게 거기 운영지원과 이런 데 빨리 해가지고 지원을 하라. 그럼 이제 뭐가 좋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우미를 총괄하는 분이 그게 어떤 한 과장님을 맡으실 거고 그 밑에 이제 팀장님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면접의 가장 큰 도움이고 본인이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저희 필기 합격자인데 그래서 면접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장황하게 많이 또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심지어 이런 것도 하실 겁니다. 작년도에 합격해서 이제 올해 구임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규로다가 그분을 또 소개시켜줘요. 이렇게 그래서 작년도 합격자니까 이 사람이 이제 면접에 대해서 잘 알고 할 테니까 좀 같이 좀 시간도 갖고 하라. 그래서 한 달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세무서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고 그게 결국 뭐냐면 적극성이고 또 이제 우리 나중에 평점표를 이제 같이 볼 텐데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공 지식에 대해서 답을 잘 못했지만 나름대로 대단히 적극적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요즘 가장 이제 애로사항을 하는 건 뭐냐면 퇴직자가 많아요. 신규 임용자 중에 그게 옛날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접관을 존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20년, 30년 뒤의 모습이 그 면접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사실 뭐냐 답변의 이제 핵심이 이거죠. 저 멋있어 보여서 세무공무원 지원해서 이것도 사실 좋은 답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예전에 이제 저희 이제 군대 훈육관님인데 그분이 육사 나오고 해가지고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육사 왜 지원했습니까? 멋있어 보여서 지원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아무튼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선배 세무공무원이 어떤 이제 자부심, 여러분들 자부심 느낌 이런 느낌을 줘야지만 그분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어떤 점수를 이제 부여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가 강력히 있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들어와서 한 2-3년 내로 다 이제 퇴사를 많이 해요. 세무직의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순환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세무서가 여러 개 있잖아요. 한 세무서에 보통 한 2년이나 3년 정도 있고 세무서 내에서도 과를 계속 이제 옮겨 다니 1년에 한 번씩 과를 옮겨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고 좀 나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제 자꾸 옮겨 다니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 다 그 사람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적인 어떤 어려움도 이제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주지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이제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 세무직의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좀 싫다 그러지만 1년만 참으세요. 그 사람하고 다른 곳에서 일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되고, 그다음 업무의 범위도 이제 상당히 좀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한 업무만 계속 하고 싶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면접에서 이제 자주 질문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3번을 먼저 했었는데 웃음 맞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과욕을 부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은 우수해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니 뭐 이렇게 보면 누군가 왔을 때 그냥 느낌으로 난 이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다 정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마디 해보면서 이제 대화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나머지 판정을 내리죠. 실제 면접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수 요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남자라면 이제 이런 걸 제가 합니다. 머리 같은 것도 가르마를 타라고 권장을 해요. 아 저는 가르마 탄 적이 없고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냥 50 정도 되신 분이 봤을 때 건실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노력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좀 강조를 하고 그 다음부터 뭐냐 인사가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인사할 때 그 목소리.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합니다. 뭐냐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근거를 대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서 저는 보통 이제 주변에서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저는 어떤 뭐 결혼식장에 어디 가서 누굴 만나면 처음에 만나 뵐 때 인사를 드리고 혹시 제가 먼저 가게 되면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리고 먼저 가게 된다고 했더니만 뭐 친척이라든가 주변에서 저를 상당히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근거를 대면 좋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이제 세무 공무원분들 뭐 결혼식장에 많이 가보면 크게 두 부류예요. 처음에 만날 때만 이제 인사 그냥 다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분명히 뭐 과장님이 아니면 팀장님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가게 된다. 뭐 인사드리고 제가 좀 일이 있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럼 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우수를 받는다는 거는 제일 처음에 인사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뭐냐면 서류를 보는 척해요. 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개만 숙이지 말고 말하란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럼 확실한 거죠. 이 사람이 인사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태도라든가 평점표에 다 있어요.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이제 하나를 갖다 뭐 미입을 준다면 얘는 인사를 안 했네. 이걸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수를 받는다는 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 사람의 어떤 느낌. 이렇게.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태도 같은 거. 예고했습니다. 우리 손동작 있잖아요.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면접관을 가리키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냐면 손동작을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뭐 설명 액션을 막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막 이 사람 막 설득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태도고 또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 지금 말을 잘 못하는데 뭐 스피치 학원 이런 거 말을 못할수록 좋다니까요. 말을 못할수록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세무 공무원분들을 여러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분 같은 경우 뭐냐면 저랑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질문해요. 그럼 이제 침묵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뭐 답을 안 하려나 해서 제가 다른 걸 하면 그때 됐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버퍼링 걸린 것처럼. 근데 그분이 어떠냐면 대단히 성실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떤 거를 이제 뭐 얘기 물어보고 해요. 근데 한 2달쯤 후에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어떤 서류 이렇게 줍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 그거 이거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잊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면접관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 많이 만나서 사실은 그분들은 뭘 가지고 있냐? 내가 이 사람의 첫인상만 봐도 대충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중에 공직 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경험이 이제 풍부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국세청에서 원하는 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없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새는 마스크를 쓰니까 많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이제 많이 보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이제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떤 거를 제안을 해요. 근데 갑자기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과장님 이걸 왜 저한테 하십니까? 이건 제 일이 아닌데.
그래서 요즘에도 뭐가 있냐면 보건소에 파견 근무를 나가야 돼요. 이렇게 보건소에. 이건 세무 업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적인 뭐 이제 어떤 뭐 비상사태 이렇게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착취를 나가야 되죠. 그때 기꺼이 나가준 사람이 있고, 아 이건 제 업무가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은 2달 동안 파견 나가서 아예 그냥.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이제 감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위에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면접 질문 등에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견 업무를 이렇게 시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하는 거죠. 왜? 어떤 뭐 세무 업무도 있지만 여러분도 공무원이니까 국가 더 큰 거를 생각해서 위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업무 같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업무를 줘요. 근데 그러면 윗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해 보여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사람하고 이거는 제 고유한 업무가 아니니까 이렇게 뭔가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 부분이 말이 맞지만 윗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뭐 인성이니 뭐니 이제 과거를 뭐 데이터화 시키고 뭐 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4번도 매우 중요한데 미흡을 받는 경우 언제냐?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면접의 준비가 이제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쳐내는 이게 이제 미흡을 받는 경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면접관을 무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 면접관을 무안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런 질문 왜 합니까? 그게 이제 표정으로 나타난다든가 또는 그 질문 말고 다른 질문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점수가 컷에서 한 30은 높았는데 떨어진 친구들이 대부분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국어 공무원으로 이제 선발하는데 이게 국세청에서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뭐 우수한 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다른 사람보다 역량이 엄청 뛰어난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우리 협업이라는 거 우리 지난번 2021년 면접 질문에서 나왔는데 협업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능력이 다 달라요. 그러면 A라는 공무원이 좀 능력이 좀 모자라면 윗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업무를 나한테 좀 이렇게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자세. 나중에 이제 실제로 실무 나가면 막 반발할 수 있지만 일단 뭐 면접에서 뭐 같이 좀 도와주고 그다음 이 사람한테 이제 원인이 뭔지 뭐 상담도 좀 같이 좀 해주고 이런 자세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함께 일하는 거. 우리는 조직에서 공동 운명체고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을 뽑는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조직에 와서 어떻게 잘할 거냐, 잘 이제 녹아 들어가고 할 거냐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미흡을 받는 경우는 뭐예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워낙 잘났습니다. 이런 자꾸 뉘앙스를 이제 풍기는 것 자체가 미흡의 이제 가장 첫 번째 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뭐 인성 같은 거에 조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거고 또 태도가 좀 안 좋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면접을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서 합니다. 근데 앉아서 하는데 뭐 다리를 떤다든가 뭐 다리가 너무 벌어진다든가 별의별 자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면접할 때도 집에서 같을 때 연습할 때도 부모님이나 누가 이제 질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 동영상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 해보는 거고 자꾸 이제 주변에 알려주는 거 이렇게 뭐냐면 뭐 삼촌이나 누구한테도 저 이렇게 답변했는데 좀 느낌이 어떠세요? 뭐 괜찮은가요? 그런 거 뭐 얘기할 거예요. 또 너무 좀 미소가 너무 좀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아니면 너무 경직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흡을 받는 경우 면접관이 여러분들 떨어뜨리기에 이제 마음 편하게 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치명적인 거 그게 뭐냐면 면접관의 이제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할 때 내가 질문했는데 그 질문을 이제 이 친구가 반문할 때 내가 기분이 확 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모의 면접 같은 거를 이제 하잖아요. 모의 면접을 할 때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다 보면 밑에 갑자기 느낌이 싸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면접관들 앉아 있어서도 저런 답변은 조금 안 좋겠구나. 그거를 느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없애 나가면 이제 미흡에서 이제 방지가 되고 실제로는 미흡 맞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필기 다 이제 잘 통과하시고 이렇게 했겠지만 꽈락 맞는 것만큼 사실은 어려워요. 이렇게 미흡 맞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꼭 미흡이 있어요. 그리고 면접관들한테 제가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면접은 너무 좀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학 교수님으로서 면접에 엄청 많이 참여하신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10명 중 누구 한 명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럼 만약에 면접관이 2명이든 3명이든 의견이 100% 일치한답니다. 자기 몇십 년 동안 면접을 하면서도 일치하지 않은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미흡은 결국 이제 한 명 정도가 미흡이에요. 이렇게 한 명 정도가 이렇게 만약 10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 답변이라든가. 그래서 면접관하고 이제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뭘로 싸우냐면 논리적으로 싸운다. 이렇게. 그래서 주연형 알죠? 주기자. 주연형 기자 모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뭐 인터넷을 좀 쳐서 보시면 저도 그걸 잘 본 건 아닌데 그 주기자가 이제 뭐가 하냐면 안영미가 뭐 이렇게 하면 지적을 해요. 그러면 빨리 수긍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막 뭔가 뭐 변명을 대려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면접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답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면접관이 지적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어떤 행위하냐면 내가 논리에서 밀리면 안 되는데 면접관하고 이제 논리적 싸움을 합니다. 거의 최악이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원하는 건 그냥 빨리 수긍하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아니면 내가 어떤 내용 틀렸으면 나가서 바로 또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육원에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면 이제 제주도 뭐 교육원 가서 교육받을 거 아니야? 그 전까지 제가 준비해서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난 당연히 제주도 국제공무원 교육원에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떤 뭐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때 표정이 하고 이제 나한테 이렇게 지적질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얘기한 거를 빨리 수긍하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떨어진 친구들 보면 뭐냐면 면접관이 2번, 3번 얘기했어요.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거를 한 2번 정도 한다. 본인은 자꾸 막 논리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뭐가 있냐면 앞에서 내가 3번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뭐 8번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면접관이 이제 그러면 아까 3번하고 이제 얘기가 뭐 달라지는데 뭐 어쩌고 뭐 할 때 이제 본인 나름대로 논리를 막 세우는 거지 이렇게 이때 수긍을 안 할 경우에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면접관 입장에서도 나의 스킬이 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수긍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면접관님 얘기해 준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수긍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바람직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워낙 긴장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뭐 후기 같은 데 보면 뭐 청심환도 먹고 막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긴장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필기 시험보다 훨씬 더 많이 떨릴 거고 아마 시간 같은 것도 기억이 거의 잘 안 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냐면 너무 이제 긴장하다 보면 뭐냐면 횡설수설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말이 막 잘못 나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혹시라도 이런 걸로 막 싸우지 않도록만 잘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경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필기 합격 전부터 그러니까 뭐 5월 10일이라고 우리 뭐 필기 뭐 발표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전부터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 면접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 한 번은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이라든지 면접에 뭐뭐 할지를 잘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론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밑줄 긋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본인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합격자가 와서 뭘 얘기해도 그거는 합격자의 생각인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다시 다 각색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경험을 다 살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봉사 같은 게 있어요. 봉사 이렇게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이제 봉사 정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봉사 같은 걸 했으면 이거에 대한 기억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려야 된다. 봉사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뭐 봉사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학 때 뭐 음성이죠. 충북 음성에 보면 이제 꽃동네 거기 가서 이제 장애인분들 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봉사에 대한 뭐 기억이에요. 그러면 그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이제 기억에 대해서 이제 언제인지가 막 생각이 안 난다든가 그러면 뭐냐면 거짓말 등으로 이제 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뭔가 했었으면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뭔가 다 체크를 좀 해놔야 된다. 한 번씩 다 되짚어놔야 된다. 나중에 다 생각나겠지. 근데 갑자기 말문이 막힐 수 있어요. 언제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관한테 신뢰성을 좀 약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 아까 제가 데이터화 시키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커트라인이 이제 얼마가 될지 사실 잘 모르고 늘 이제 요동치고 보통은 뭐냐면 이제 이 작년도도 그렇고 전체 이제 응시자의 한 20% 정도가 이제 뭐 학원 같은데 이렇게 입력을 시켜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한 20%가 더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아니 더 입력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해 이렇게. 근데 입력이 이제 거의 한 20% 되면 거의 다 꽉 찼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점수가 의미 없는 사람들은 입력 자체를 안 해요. 관심도 없고 입력할 때도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빠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5월달에 그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 이렇게 저희 공사가 아니고 세무서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도우미 같은 걸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려면 결국 뭐예요? 미리 신청을 해야 되거든. 지금 전화해가지고 저 하고 싶은 적극성.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적극성 면접에서 적극성 자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 합격자들이죠. 현재 이제 공무원분들하고도 면접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봐야지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러면 합격자하고 한번 뭐 전화 통화 한번 하면 뭐 얻을 수냐? 못 얻어요. 왜냐면 질문할 게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가 답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느 정도 빨리 이제 실행을 좀 해보고 말로 좀 연습을 해보고 이거는 좀 뭔가 막힌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이 풀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이제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갖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면접장 뭐 이런 거고 올해도 뭐 이제 장수랑 또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복장 같은 거 이렇게 쭉 한 번씩 해보시고 구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신발은 대부분 다 이제 뭐 검은색 많이 쓰고 다 거의 다 표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튀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이제 좋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머리가 이제 문제다 보면 인사를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막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하면 또 뭐 이런 데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머리를 많이 묶고 가는 이유가 뭐 인사하려고. 인사할 때 이제 크게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뭐냐면 이제 자켓이죠. 겉옷을 입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있으면 저는 이거 안 하고 그냥 블라우스만 입는 게 더 예쁜데 우리가 예쁜 걸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 격식을 차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질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블라우스만 입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격식을 차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이제 나이 드신 이제 공무원분들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무조건 자켓을 입어라. 대부분 다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고 그다음에 뭐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뭐 남자분들도 뭐 귀걸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냥 면접장에는 좀 빼고 가는 게 낫잖아요. 왜? 왜냐면 귀걸이 한다든가 이런 게 좀 개성이 강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 좀 두렵다. 내가 편하게 일을 좀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뭔가 이 친구가 톡톡 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하고 가도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그런 것들 쓸데없는 그냥 위험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시키는 게 맞겠다. 여성분들은 뭐 크게 뭐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복장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래서 실제로는 한 번씩 이제 나중에 면접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해 줍니다. 옷이 작습니다. 이게 이제 의견을 이제 듣고 여러분들이 옷 같은 것도 잘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면접장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면접 뭐 순서인데 사실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중요치 않은데 가면 다 물 흘러가듯이 다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적극성 모르면 옆 사람 물어보라고요 다 알려주고 다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기실 도착하고 이제 전반적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제 평정표 작성하고 자기기술서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셔 이때 뭐 5분 스피치죠 5분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기술서에 의해서 뭐 경험명이라든가 이런 질문합니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설문지 작성하고 이제 나오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면접을 보는 시간 한 3-40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머지 대기하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이제 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오늘 이제 어떤 질문 나오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기술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글씨를 잘 쓰는 게 좋아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분은 이제 뭐냐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자기는 합격을 그냥 바로 확신했다. 뭐였냐면 자기 쓰레기 제출을 하는데 면접관 두 분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글씨 알아볼 수 있다고. 이분이 글씨를 좀 잘 쓰고 크게 씁니다. 진하게. 근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내내 뭐냐면 글씨를 막 못 알아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왜냐면 나이 드시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글씨 같은 거를 조금 잘 쓰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글씨를 못 쓰는 분들은 너무 크게 쓰면 안 돼요. 더 못 써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 사이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고 우리 이제 세법 선생님 이런 걸 잘 봐주실 거예요. 꼼꼼하게.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모이게 되면은 모이기 전에 이제 5분 스피치 주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기술서 쓸 거 어떤 질문 같은 걸 한 두세 개 정도를 이제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오는 길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적고 발표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이제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력이 이제 증가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거 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평정 요소 뭐 5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이제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냥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냐면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말을 못할수록 더 유리하다니까요. 말 없이 일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는 너무 이제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이제 뭐냐면 공무원 정신 자세. 특히 세무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부서에 가고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업무를 좀 아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드시 질문해 보시고 제가 세무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꼭 해보시라고 이제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간접적으로 계속 만납니다. 그리고 뭘 느끼게 되냐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할 때 그 분위기가 어땠나요? 세무 공무원 본인이 봤을 때 모습이 어땠나요? 하면 뭐예요?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거기 꼭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제가 뭐 임하고 그 다음 뭐예요? 어떤 내용을 질문했는데 전공인데 잘 몰랐어요. 그러면 제가 나가자마자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가기 전까지는 제대로 다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다 발전 가능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정 요소가 있는데 결국 이거는 전반적인 느낌이 될 거예요. 전반적인 느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잘 해보시고 특히 예의 품행 이런 거 있잖아요. 성실도. 이게 이제 겉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옷차림이라든가 또는 인사라든가 이거를 이제 특히 강조하고 저는 막 손동작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얘기할 때 다리에다 이렇게 손을 놓고 얘기하는 거를 조금 더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떨어지는 분들이 이제 뭐냐면 면접관을 뭐 가리키려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위험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냐면 이런 느낌을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한테 뭐 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면접관은 막 유치원 선생님으로 살면서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저 잘났는데요.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시고 면접 유의사항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겁니다. 필기 시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정답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똑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썼어요. 이거를 얘기할 때도 이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부 고발이다. 당연히 이제 누가 부정이 있으면 이 사람을 이제 고발하는 게 맞죠. 근데 너무 편안하게, 너무 당당하게 그런 게 아니고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우리의 동료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앞에 있는 면접관도 옛날에 뇌물 등을 받았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김명란법 있지만 옛날 김명란법 없으니까 뭐 식사 대접이니 뭐니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세무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많아요. 뭐 어떤 팀별로 뭐 세무 조사를 하는데 또 뭐 갑자기 뭐 주말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요새 뭐 정치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나오라고 하면 가서 이제 술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직원들만의 뭐 어떤 술자리인 줄 알고 봤더니 거기 뭐 기업체가 있어요. 우리가 조사하는 기업체. 내가 잠시 이제 밖에 벗어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전 집에 왔습니다. 여기 잡혀다니 뭐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뭐 여기 잘못된 겁니다.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즉답보다는 약간 고민하는 자세. 그러니까 동료가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좀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바로바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자문 같은 걸 구하는 게 좋아요. 왜 자문을 구하려고 하냐? 그러면 이런 거죠. 뭐 널리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선배 이제 공무원들, 뭐 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나보다는 더 경험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좀 좋은 방향으로 이제 하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튀지 마라.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습받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을 한다든가 이런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신감을 좀 가지라고 하는 거. 이것도 실제로는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면 가면 지금 이제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막 여기 볼이 막 떨리는 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막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그럼 면접관도 대단히 다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 나의 어떤 뭐 조카라든가 아니면 나의 어떤 뭐 자식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자신감을 제가 쓴 이유는 뭐냐면 지나친 자신감은 오히려 면접관을 이제 편안하게 나를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면접은 뭐 심리적이다. 뭐 자연스럽게 해봐라. 이게 뭐냐면 어떤 국어적인 답.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에는 답이 뭐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은 1, 2초라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그리고 얘기를 시작하면 돼요. 근데 뭐냐면 질문하죠. 내가 아는 거 나왔다. 바로 그냥 말을 해버려.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면접관이 뭘 느끼냐면 이 사람은 이제 학원 같은 데서 기계적으로 교육받아가지고 그냥 답을 다 외워서 하는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여기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게 약간 그런 거고 되도록이면 이제 자기의 경험을 약간 곁들여서 하면 뭔가 답의 신뢰도 높아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대부분 다 답이 다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면접관이 제일 처음에 이제 1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되게 긴장되지만 제일 참신한 답이잖아. 2번, 3번, 4번 할 때마다 왜냐면 질문 내용 거의 비슷한데 답이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식상한 느낌을 줄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아 왜 딱 이렇게 똑같은 답만 하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그때 너무 당황할 필요 없어요. 늘 그게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아무튼 뭐냐 자연스러워한다는 게 자기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면 갑자기 면접관이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해하면서 한다. 그래서 또 뭐 있냐 뭐냐면 면접관에 의해서 면접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내가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나중에 이제 뭐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일하고 싶냐? 국어가 시작한대. 근데 다행히도 이 오신 분이 현재 국어가 시작과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왜 이렇게 하냐?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떤 질문을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만의 경험을 얘기하면 면접관이 관심을 보여요. 이렇게.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 유리하다. 뭐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만 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행동을 꼭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뭐냐면 뭐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좋다는 게 뭐냐면 편안하게 하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하다 보면 면접관하고 나하고 동등한 위치냐. 그렇게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곤란하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면접관이 얘기가 안 끝났어요. 근데 내가 끼어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마음이 막 급하거든요. 빨리빨리 답변하고. 근데 면접관은 이제 얘기가 안 끝났는데. 그래서 나하고 면접관하고 동시에 막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면접관이 이제 말을 한 다음에 한 1, 2초 정도 있다가 이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군대식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면접관을 조금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로 있어야 되고. 아까 이제 일관성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마스크를 써도 어느 정도는 잘 이제 여기 눈가에 뭐 미소 이런 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미소를 짓는 모습을 원해요. 이렇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약간 뭐 거절의 표정 같은 거를 이제 그 면접관이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미소 같은 걸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인성과 태도죠.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력은 가리키면 돼요. 근데 기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래서 과거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좋은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 경험에 의해서 뭐 대학 때 어떤 뭐 팀 프로젝트니 뭐니 뭐든 다 좋습니다. 이렇게 남자라면 이제 군대에 있어서의 어떤 경험도 될 거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전공세법이죠. 너무 큰 부담감은 갖지 말아요. 왜냐면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 다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대신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세 이렇게 그게 중요하고 너무 길게 가져가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가볍게 그러니까 뭐든지 나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찍어낼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 7, 8이라도 언저리라도 찍어낼 수 있으면 일단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이제 블라인드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죠. 면접 준비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10개 중에 8개 하면 합격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10개 중에 10개를 답을 못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10개 중 10개를 다 했는데 면접관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 떨어지신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은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면접관 내가 이게 질문하는 거 잘못한 건가? 뭐 이런 느낌을 기분이 안 좋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면접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는 뭐냐? 얼굴이 막 새빨개졌어요. 합격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울어도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운 다음에 수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왜냐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나 너랑 게 너무 힘들었고 지난 과거에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복받쳐 올려서 갑자기 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럼 면접관이 그거를 뭐 싫어하거나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은 게 좋다.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도는 것까지는 괜찮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는 거 이런 것들을 나쁘게는 보지 않는다. 근데 하지만 뭐냐면 울음이 안 멈추면 그 다음에 수습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감정 조절 같은 거를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아까 얘기했었죠. 근데 반드시 데이터화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게 많습니다. 면접관도 뭐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내가 거짓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어떤 계기로다가 어떤 봉사를 했는지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데이터화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무서 아르바이트 하면 뭐 가장 뭐 최적인 거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뭐예요? 주기적으로 이제 홈페이지. 그래서 국세청에 대한 이제 뭐 기본 상식이고 요즘 가장 이슈화 되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 국세청이 잘한 일 잘못한 일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그럼 뭐 잘한 일하고 뭐 잘못한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왜? 그 일을 이 면접관이 추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얘기하는 거니까 잘못한 일은 뭐 잘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뭐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개선 또는 홍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면접 그 지원 학생한테 얘기해 준 거 뭐냐면 뭐 국세청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러닝맨 뭐 그 당시에 한참 뭐 유행 요새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도 어떤 뭐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 뭐 부가세법 신고라든가 그 신고서 쓰는 걸 이제 러닝맨 팀원들이 같이 뭐 해본다든가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소개를 좀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거를 면접을 했더니 괜찮은 생각이라고 이게 이제 그 유재석이니 뭐 이런 사람 나와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동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뭔가 국세청에 이제 애정이 있으면 분명히 잘한 일도 있을 거고 잘못한 일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뭐 세수 증대 방안이라든가 이게 또 뭐가냐면 본인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면접관이 그래서 넌지시 물어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생각한 거를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얘기했을 때 뭔가 법리에 여러분들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법리에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면접관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뭐 보완을 좀 더 해서 뭐 다시 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단 밑에 보시면 불합격시키기 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보시면 알아요. 대다수 열에 이제 9은 다 뭐냐 면접관 눈빛 자체도 느낌이 와요. 이 사람이 나한테 상당히 다 우호적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10명 중 1명은 미흡이라고요. 10명 중 1명은. 그게 뭐냐면 면접관 10명 중에 한 분은 약간은 이제 뭐냐면 깐깐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압박 면접.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이제 그 5분 스피치 뭐 할 때 그 메모한 그게 있어요. 이렇게 종이가. 근데 이제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데 그분이 압박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이를 이렇게 쥐을 거 아니에요? 종이가 다 녹아버렸대요. 물론 이제 이 친구도 붙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한테만 압박을 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한테도 전부 다 압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시고 혹시 이분이 이렇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2번, 3번 그래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이따가 이제 세포 선생님이 작년도 이제 전공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실 거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그 전문적인 내용의 전달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고급 막 세법 원어를 다 쓰면 제일 최적이죠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을 내뱉으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내뱉고 실수하면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또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2-3줄 정도로. 너무 길게 하면 면접관도 지루하거든요. 2-3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 방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조별로다가 우리가 이제 조를 이제 나눠가지고 보통 한 주에 5명, 6명 정도 이렇게 조를 나눠서 하고 교장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멘토도 있습니다. 현직 합격자분들이 멘토가 돼서 여러분들 어떤 질문도 좀 받아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아무튼 뭐냐면 그래서 세무사 같은데 이런 것들도 이제 미리 이제 운영지역과 이런 데다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뭐 방문하면 거기서도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무튼 뭐 세무사 방문 또는 세무서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되고 특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체 다니다가 이제 뭐 퇴사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뭐 퇴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신에 뭐냐? 그러면 국세청이 왜 지원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뭐 어떤 격리 파트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세무 공무원과의 어떤 만남 또는 내가 세무 공무원에 전화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그다음에 전공 지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해박하게 이렇게 해준 거에 너무 좀 사실 뭐 감명을 받았다. 나도 그때부터 세법이라는 게 이걸 하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아무튼 뭐냐면 내가 과거에 직장에 다녔던 경험 이런 게 전혀 나쁜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저 면접관 할 때도 뭐냐면 53대 이런 분들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무난하게 다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를 말라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본인의 적극적인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리더가 되는 것도 있지만 리더를 약간 도와주는 사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무사 같은 데 가보면 뭐냐면 나서지 않아요. 하지만 묵묵히 계속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역할하는 것,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여기 회장 역할을 맡았다. 그럴 경우에는 뭐가 돼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같은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생소하거나 어려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답변하고자 하는 모습이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개는 했으니까 2개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8개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질문을 내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거의 치명타입니다. 이게 되도록이면 질문의 내용을 잘 하고 혹시 내가 잘못 들었으면 반드시 얘기하세요. 면접에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근데 이거를 2-3번 계속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경청하는 그런 거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빈출 질문인데 아까랑 뭐 거의 유사합니다. 왜 세무직 지원했는가? 지원 동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업무죠. 나 무슨 과에서 하고 싶은가?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뭐 국제조세 그죠?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가서 내가 국제조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그래서 세무사 가보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우리 뭐 부가가세과다, 뭐 소득세과다, 뭐 법인세과다. 근데 처음에는 뭐냐 법인세 막 세무조정하고 힘드니까 뭐 부가세과다. 그게 사실은 위에서도 원하는 거예요. 처음에 부가세과라든가 또는 뭐 소득세과 이런 데를 하시면 되고. 공무원 가져야 될 뭐 신여 이렇게. 그래서 뭐 공직가치 같은 거 많이 할 겁니다. 세무 공무원이라면 뭐 청렴이라든가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창의적으로 일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세청이 잘하는 일 잘못하는 좀 뭐 개선할 거 이거를 현직자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런 걸 좀 더 고쳤으면 좋겠다. 또 홍보 같은 거 할 때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 공무원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이게 이제 면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건데 뭐냐면 뭐 38기동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서울시예요. 가장 치명적이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시청 건데 우리 거 아닌데 뭐야 너는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TV에서 나오는 뭐 38기동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고서 저는 세무 공무원 그거는 서울시청이라고요. 우리 국세청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가 조세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 국세잖아요. 국세청 표현할 때도 이제 국세청 국세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무 공무원 하는 거 그러니까 세금의 뭐 종류에 대해 얘기할 때 지방세를 막 읊어대면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세청이잖아요. 국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국세에 대해서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말은 뭐예요? 조세가 아니고 국세예요. 국세. 요거 세무직 공무원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민원이 화를 내면서 왔을 때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이제 걱정스럽고 여러분들이 퇴사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입사한 다음에 여기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또 욕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평생 책상 가지고 공부만 하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라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1년 지나면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부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가요. 왜냐하면 다 돈에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돈에 관련되면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또 민원인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내가 막 소리 지르면 혹시 세금이 줄까?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세금이 당신에게 소리 질러도 안 된다. 그게 뭐냐면 항상 법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혹시 세금이 줄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주변에 뭐 세무 대리인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법률에 근거해서 당신이 세금 이렇게 내야 되는데 혹시 세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가 이제 줄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대부분 다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막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했을 요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럼 뭐 일단 뭐 긴장하셨으니까 뭐 물을 드리고 이렇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왜 당신이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이제 충분히 잘 설명을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법이죠. 법에 이제 충실한 그런 답을 좀 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자기 돈을 뭐 뺏기는 뭐 그런 기분을 느낀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게 국세청에 할 일하고도 있어요. 국세청이 사실은 이 세금을 걷어서 어떤 좋은 일에 뭐 쓴다라는 이런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사와 의견 충돌이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답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첫 번째 사유부터 알아야죠. 어떤 사유로 이제 의견 이제 충돌이 있는 건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유에 맞게 이제 답을 하시면 되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계속 지남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생각들이 계속 조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먼저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에 이제 빈출 질문 이런 거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민해 보시고 중요한 건 표현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뭐 강의 개요 등을 좀 설명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화요일, 금요일 날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현직자분들이 이제 퇴근 후에 오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해가지고 반차 내고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무리해서 그러니까 7시부터 10시까지인데 강의실은 어차피 6시부터 이제 개강되니까 일찍 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오시기 전에 이제 5분 발표라든가 자기 기술서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발표도 해보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전공이죠. 남정 선생님께서 이 전공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우리가 수시로 계속 모의 면접 등을 이제 실시할 거다. 그 다음에 여기 5분 발표 주제도 매일 이제 새롭게 이제 공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분 발표에 대해서도 이제 뭐냐면 뭐든지 많이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자기 소개를 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5분 이제 스피치를 시켜보면 대부분 다 3분에서 3분 30초에 끝납니다. 근데 너무 긴장하면 말이 빨라져요. 만약 2분 만에 끝나면 그냥 그러면 면접관의 부류가 두 부류입니다. 그냥 2분 끝냈으면 그냥 그 다음 자기 질문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짧냐? 뭐라도 좀 자기 해봐라. 그럼 그때 뭐예요? 국세청 지원 동기라든가 왜 지원했는지서부터 해가지고 그럼 자기 소개나 이런 거를 좀 알아두면 뭔가 이제 말하기가 좀 수월하죠. 그래서 여기도 좀 연습이 좀 필요하고 실제로는 이제 거의 3분에서 이제 3분 30초가 제일 많고 그 정도만 해도 대부분 다 오케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법 전공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1년도 이렇게 기출됐던 거기에 대해서 남정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모범 답안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를 이제 편성할 거고 그래서 조별로 이제 스터디가 되게 중요합니다. 조원들끼리 이제 뭐 스터디 카페가 됐든 어디 가서 말을 하고 이제 연습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싸우지 않아야 돼요. 서로 그러니까 조원들끼리. 그래서 그러려면 뭐냐면 열린 마음.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나에 대해서 뭔가 누가 얘기해 줬을 때 내가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나한테 지적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나는 더 목멸감 드는 질문을 해줘야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열린 마음을 가지라 이런 거고 혹시라도 나 도저히 뭐 안 되겠다 하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뭐 조를 좀 이동을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다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서로 이제 개성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충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조별 뭐 멘토 이렇게 했죠. 저는 지금 뭐 공무원인데 이렇게 대부분 다 이제 현직 공무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요것도 조금씩 바꿀 생각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한 사람하고만 계속 얘기하면 안 되니까 면접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현직 공무원인데 그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면접관이 다 다르듯이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사람들의 면접 경험을 듣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뭔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컨셉으로 가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면접을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 면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나의 태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그게 사실은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제 경험을 가진 이제 선배 합격자분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국세청의 이제 과장님 이런 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그런 걸 아는 게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서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할 텐데 쉬었다가 남정 선생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그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계속 동영상 찍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